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헌급 하나 정종영입니다. 오늘 3시간 만에 끝내는 핵심 쏙쏙 통계 특강, 오늘 라이브로 특별히 많은 학생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들 점심은 맛있게들 먹고 왔죠. 점심을 먹고 첫 번째 시간이 수학이라면 왠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학교에서도 가장 힘들어하는 이 시간에 이 강의를 함께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박수를 받을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요즘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전혀 고마울 것 없었던 그냥 크고 작은 일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특별히 이제 취미생활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아내랑 손을 잡고 주변에 산책을 하는 정도가 제 취미생활인데, 요즘은 항상 마스크를 끼고 어디에 가서 밥 한 번 먹기에도 너무 조심스럽고, 근데 이제 머지않아 이제 마스크를 벗고 웃으면서 그냥 편하게 산책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꽃피는 벚꽃들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보통의 날들이, 너무너무나 감사한 보통의 날들이 머지않아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도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EBS에서도 야심차게 오늘 3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통계 제대로 한번 정복을 해보려고 합니다. 1시간에 1명씩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갈 수는 없죠. 라이브 클래스인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히 1시간에 1명씩 선물을 줄 거예요. 앞에 보이죠? 인싸템. 그냥 가방인데요. 가방 안에 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들이 더 들어있습니다. 요즘 EBS에서 가장 핫한 주인공이죠. 자이언트팽, 우주 대스타. 자이언트팽의 노트도 드릴 거고요. 이건 굉장히 제가 갖고 싶네요. 그리고 또 포스트잇과 그리고 연필 5개까지 1시간에 1명씩 함께 선물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3시간, 4교시, 5교시, 6교시 지나고 나면 3명의 학생들 마지막에 제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거고요. 가장 열심히 한 학생은 어떻게 뽑느냐, 매 시간마다 제가 퀴즈를 낼 거예요. 그 퀴즈를 가장 정확하게 가장 먼저 댓글을 올려준 학생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람인 이상 어쩌면 계산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수한 것들 지적해주면 그 학생 무조건 그 강의에서는 바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수하지 않는다면 퀴즈를 맞춘 정답을 맞춘 학생에게,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실수했다면 실수한 것을 가르쳐준 학생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방 굉장히 탐나죠? 임별은 학생 가방 갖고 싶어요. 와, 여러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타날 때만 해도 이런 반응 아니었거든요. 펭수 나타나는 순간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느껴지네요.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요. 지금 이 강의는 교환이, 거기 보고 있는 화면 이쪽인가요? 여기 아래 교환이 있어요. 여기 있을 거야. 그래서 교환 다운받아서 함께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제 수능 특강 수학 1 공지사항에 들어가셔도 교환을 올려뒀습니다. 출력하셔서 1시간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수업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 당신이 되고 싶었던 어떤 존재가 되기에는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다. 사실 이번 겨울방학 어쩌면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정말 다른 것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시간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처음 계획했던 것만큼 우리 친구들 지금 와서 정말 내가 정말 이번 방학 열심히 보냈어 라고 할 수 있는 친구들 많지 않을 거예요. 방학 처음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2주간의 시간 EBS와 함께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면요, 하루하루 후회 없이 치열하게 달리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특별한 미래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지금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셔도 충분하니까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대박이들 전혀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저와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시지요. 오늘은 제가 이제 확률과 통계 안에서 통계 단원을 선택을 했어요. 제가 3시간 동안 우리 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주제 한번 선택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전혀 망설이지 않고 오래 고민하지 않고 바로 골랐습니다. 통계라는 단어는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사실 처음에 굉장히 낯선 개념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처음 공부하기에 난이도가 높은 단원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에 변형이 없어요. 매번 똑같은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이 단원에서도 반드시 2021 대수능 한 문제 혹은 2문항이 출제가 될 텐데요. 그 문항들 반드시 맞춰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저와 딱 3시간만 집중하시면 그 문제 맞춰드릴 테니까 저와 같이 들어가시죠. 우선 처음 듣는 학생들 있을 겁니다. 전혀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노베이스인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처음 듣는 학생들은요, 제가 전체 큰 흐름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초조해하지 마세요. 그 부분 몰라도 문제를 마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전체 흐름들을 잡아드리는 건 한 번 공부했는데 그 개념의 퍼즐들이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학생들 있죠. 그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쭉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하는 것은 노베이스인 상태에서부터 쭉쭉 저와 같이 함께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처음에 우리가 배운 건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는 뭐니? 그럼 논리적인 개수를 세는 방법이죠. 근데 경우의 수를 일일이 우리가 빠뜨리지 않고 중복 없이 세는 게 힘들죠. 그래서 배운 게 뭐예요? 순열과 조합입니다. 순열과 조합이라는 걸 배워요. 순열과 조합은 내가 일일이 세지 않아도 논리적으로 개수를 세어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경우의 수를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개념은 확률입니다. 확률. 그러니까 경우의 수 사이의 비율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모르면 확률을 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경우의 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확률을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은 확률 분포로 갑니다. 도대체 이 확률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니?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함께 할 이야기는 얘죠. 수학이라는 건 우리 삶이에요, 삶. 그 중에서도 통계는 우리 삶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확률 분포라는 건 어떤 시행을 했을 때 그 결과로 나온 애들의 확률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모르죠. 근데 각각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로 똑같습니다. 그지?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 각각의 눈이 나올 확률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죠. 동전을 던졌어요. 앞면 아니면 뒷면이 나오겠죠.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뒷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이런 거야. 그래 확률 변수라는 게 있어요. 확률 변수라는 건 말이야, 두 개로 구분이 돼요. 두 개, 짜잔, 이산 확률 변수라는 게 있고, 이산 확률 변수, 그리고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그냥 한번 듣고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살필 부분은 이 부분은 아니니까. 근데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 이산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남과 북, 하나의 가족이 흩어져 있으면 이산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 확률 변수가 떨어져 있으니까 일일이 세어낼 수 있습니다. 동전을 던지는 것이 그러하고요, 주사위를 던지는 게 그러해요. 주사위를 10번 던졌습니다. 3의 눈이 3번 나올 수도 있고 4번 나올 수도 있고 5번 나올 수도 있죠. 이런 건 셀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그럼 이산 확률 변수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개수나 혹은 횟수들이죠. 동전을 던지거나 주사위를 던지거나, 그지? 이때는요, 우리가 확률 분포 표라는 걸 그립니다. 확률 분포 표를 통해서 여기에서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고, 그게 이산 확률 변수의 이야기야. 근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거는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연속, 이어져 있어. 끊어져 있지 않아요. 이어져 있습니다. 이어져 있다. 그래서 일일이 세워낼 수는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건 길이. 그렇지. 혹은 무게.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건 표로 일일이 전부 다 그려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표를 그려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여기에서도 평균을 구합니까? 분산을 구합니까? 표준 편차를 구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단순히 넓이를 통해서 확률을 구하는 거야.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확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추정이라는 것까지 한 방에 딱 다 끝이 날 거예요. 그럼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이야기들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요, 정규분포의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예요. 옆으로 가시죠. 연속 확률 변수 끊어져 있지 않습니다. 쭉 이어져 있는 이 그래프들을 보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에서 봤을 때 결국에 우리가 이 넓이라는 것을 가지고 확률을 계산해낼 텐데요. 그러면 이런 거죠. 첫 번째, 선생님이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fx라는 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맞아요. 음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확률이라는 건 말이야, 함수값과는 달라요. 함수값과는 달라. 이때 함수값이 확률, 함수값이 확률, 함수값이 확률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찾고 싶은 이 확률이라는 건 넓이로 설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순간 선 하나의 넓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구간으로 주어져야 그 확률이라는 걸 넓이를 가지고 계산을 해냅니다. 그럼 선생님, 이 넓이라는 건 이 사이에서 이 확률이니까 결국에 경계가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네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키를 물어봤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전체 남학생의 키라는 걸 조사하고 싶어. 그럼 물어보면 학생들 키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항상 170이라는 친구도 있고 171이라는 친구도 있고 이래요. 근데 170이라는 친구들을 쭉 다 같이 데리고 와서 키를 잽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누군가는 크고 누군가는 작고 이렇겠죠. 만약에 소수점 아래 10번째 자리까지 키를 정확하게 잴 수 있는 기계가 있으면 전부 다 다르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키가? 딱 170인 친구는 전혀 없을 겁니다. 재고 있는 그 순간에도 키가 자라고 있을 거예요. 되게 신기한 이야기지. 재고 있는 순간에도요, 키가 자라고 있을 거예요. 그럼 몸무게를 잰다고 해도 소수점 아래 한 10개짜리까지 계산을 하면요, 딱 재고 있는 순간에도 살이 빠지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80kg인 사람, 정확하게 키가 170cm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특정한 순간의 함수값이라는 건요, 확률이 0이에요. 항상 구간이 주어져야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x는 a에서부터 x는 b까지, y는 fx라는 곡선과 x축 사이에 이루고 있는 이 넓이 전체가요, 확률의 전체 총합이에요. 확률의 총합 전부 다 더하면 넓이가 1이 되는구나, 이런 거지. 이 정적분이라는 걸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인테그랄로 얘를 표현하면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했을 때 얘가 이제 1 이렇게 되는 거지. 선생님, a에서부터 b까지 말고요, 만약에 세 번째, 어떤 확률 변수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알파에서 자르고 베타에서 잘라서 여기 있는 이 넓이가 확률을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넓이를 구하는데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건 어차피 구해봤자 삼각형 구할 거예요. 사각형 넓이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넓이 구하는 거에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살피고 싶은 건요, 이게 핵심은 아니거든요. 딱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합시다. 넓이가 확률을 의미한다. 넓이가 확률을 의미한다. 뭐라고요? 넓이가 확률을 의미한다. 넓이가 확률을 의미한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연속 확률 변수는 누구니? 그러면 정규분포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회현상이나 자연현상들, 예를 들어서 키를 조사를 해도 이렇게 평균 주변에 밀집한 형태로 나와요. 그치? 키를 조사해도 그렇고 몸무게를 조사해도 그렇고요, 평균 주변에 많은 데이터들이 밀집한 형태로 나옵니다. 그걸 분포가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라고 해요. 그럼 분포가 이렇게 나타날 거야.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건 뭐니? 그러면 여기에서 넓이가 확률을 의미해. 그럼 전체 넓이를 다 했을 때 당연히 1일 거고요. 근데 대칭성이 있어요. 좌우 대칭입니다. m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좌우 대칭이야. 그러니까 0.5, 0.5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첫 번째 퀴즈. 이 정규분포라는 걸 결정하는 요소가 2개가 있어. 그건 뭘까? 이게 첫 번째 퀴즈예요. 맞춰주는 친구들, 오늘 첫 번째 선물 나갑니다. 만약에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야, 정규분포 곡선, 누군가가 물어볼 수 있잖아, 길 가다가. 정규분포 곡선을 결정하는 요소 2가지가 뭐니? 라고 하면 당연히 모양을 결정하는 요소가 있을 거고, 그리고 위치를 결정하는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양과 위치를 결정하는 요소들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정규분포에서 중요한 첫 번째는요, 이 평균이에요. 평균 M. 그 다음 두 번째, 위치를 결정하는 요소가 평균인 M, 그리고 모양을 결정하는 요소가 분산 혹은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인 시그마. 그래서 평균이라는 것, 표준 편차라는 것, 여기 있는 학생들 굉장히 지금 정답 바로 올려주고 있네요. 김별인 학생도 맞춰준 것 같고, 조별림 학생도 맞춰준 것 같고, 제일 먼저 평균과 표준 편차 이야기해준 친구에게 오늘 1강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고 있으면 이 정규분포라는 걸 설명할 수 있는데요. 정규분포. 어쨌든 얘는 많은 사회현상과 자연현상들이 평균 주변에 밀집해 있어요. 그래서 이 정규분포라는 건 평균이 위치를 결정을 합니다. 표준 편차가 모양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평균부터 봅시다. 만약에 2개의 분포가 있어요. 하나, 둘, 지금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치? 근데 왼쪽에 있는 건요, 대칭축이 여기 M1, 오른쪽에 있는 건 대칭축이 M2 이랬어요.
모양을 결정하는 건 표준 편차예요. 위치를 결정하는 게 평균입니다. 평균이 달라지면 똑같은 모양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지금 뭐 어린 왕자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네요. 어린 왕자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모양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모양은 변하지 않고요. 위치만 변합니다. 그치? 그래서 M1보다 M2가 더 크면 오른쪽에 이렇게 모양이 나타나요. 근데 모양을 결정하는 건 표준 편차거든요. 선생님, 표준 편차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만약에 평균이 똑같아. 그럼 대칭축은 똑같아요. 근데 대신에 얼마만큼 나타나는지 형태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쭉 낮고 완만한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좁고 뾰족한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생님, 낮고 완만한 형태들은 얘를 이제 시그마 1이라고 하고 높고 뾰족한 애를 시그마 2라고 하면 평균 주변에 더 많이 밀집해 있는 건요 시그마 2얘죠. 선생님, 시그마라는 건 뭡니까? 얘는 흩어져 있는 정도를 의미해요. 많이 흩어져 있으면 표준 편차가 큰 거야. 근데 표준 편차가 작으면 적게 흩어져 있어요. 선생님, 평균 주변에 많이 모여 있네요. 아, 얘가 많이 밀집한 거죠. 많이 밀집. 선생님, 시그마 1 얘는 낮고 완만하죠. 많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많이 흩어짐. 그럼 표준 편차는 누가 큽니까? 그럼 많이 흩어져 있는 노란색 얘가 더 큰 거죠. 그래서 평균이라는 건 위치를 결정하고 표준 편차라는 건 모양을 결정을 하는데 평균 주변에 많이 모여 있는 것 표준 편차가 작은 거예요. 많이 흩어져 있는 게 표준 편차가 큰 거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에 대한 것 그리고 평균에 대한 것 이 두 가지가 이 정규 분포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는데 노멀에서 따와서 얘를 라지 n이라고 써요. 그때 평균이 얼마인지 표준 편차가 얼마인지 얘들을 이렇게 적어내는 거죠. 지금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럼 우선 쭉 들으시면요. 아, 나중에 가다 보면 얘가 이제 퍼즐들이 맞춰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퀴즈를 제일 먼저 맞춰준 임별호 학생 제가 1교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한 이야기 잠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정규 분포에서 얘네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정규 분포의 성질로 갑니다. 보이시죠? 가운데 평균이에요. 평균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얘네들이 지금 좌우 대칭인 형태들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는 건 뭡니까? 그러면 넓이의 총합이 1이에요. 그래서 쭉 자르고 나면 왼쪽에 있는 넓이의 0.5, 오른쪽에 있는 애 넓이가 0.5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별현 학생 정규 분포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했는데요. 그냥 우리가 키를 구하든 혹은 몸무게를 구하든 항상 데이터를 조사해 보면 막 많이 흩어져 있지 않고요. 평균 주변에 밀집한 형태들로 나와요. 만약에 남학생의 키를 조사했습니다. 근데 130cm, 230cm 이런 키는 거의 없어요. 대신에 고등학교 남학생이라면 130이나 230보다 한 170, 180 근처에 더 많은 애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평균 주변에 더 많은 애들이 데이터가 밀집해 있고 그래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들로 나타나 그걸 정규 분포야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만들고 나중에 풀고 싶은 문제들은요. 항상 형태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3시간을 다 들어야 퍼즐들이 맞춰집니다. 근데 지금은 공부하기엔요. 새로운 용어들이 너무 많아요. 처음에 굉장히 낯설 겁니다. 근데 낯설다는 것과 어렵다는 것을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낯설지만 문제는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편하게 우선 들으시다가 나중에 문제들을 쭉 풀다 보면 아,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학생들이 지금 어렵다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처음에 노베 있으면 그냥 편하게 우선 들으세요.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좀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퍼즐들을 쭉 계속 맞춰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 첫 번째, 얘들이 평균인 m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평균인 m에 대하여 대칭. 그리고 두 번째, 이 곡선과 그리고 x축 사이의 넓이라는 게 항상 1이야. 근데 이 대칭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칭축이 있으니까 세 번째, x는 m을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걸 내가 하나 뽑았을 때 m보다 작은 애가 나올 수도 있고요. m보다 큰 애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x가 m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나 x가 m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나 크거나 같을 확률이나 전부 다 0.5로 똑같습니다. 이런 거죠. 근데 평균이 변하면 위치가 변해요. 그리고 얘가 표준 편차가 변하면요. 모양이 변합니다.
근데 표준 편차도 평균도 변하더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왼쪽에 있는 이 성질들이에요. 갑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평균인 m과 그리고 표준 편차인 시그마는 매번 달라질 거야. 표준 편차인 시그마는 달라질 거야. 그럼 위치도 달라지고 모양도 달라지고 전부 다 달라지지만 항상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니? 그러면 평균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표준 편차만큼, 혹은 평균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2시그마 표준 편차의 2배만큼, 혹은 평균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표준 편차의 3배만큼 갔을 때 그 안에 들어간 데이터야. 혹은 상대적인 위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항상 일정합니다. 이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평균이 달라지고 표준 편차가 달라지더라도요, 항상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만큼 왼쪽 오른쪽 가고 나면 그 안에 약 근사치예요. 68.3%의 데이터가 들어가요. 평균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2시그마만큼까지 가면 그 안에 95.4%가 들어가고요. 평균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만큼 가면 99.7%의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처음에는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눈에 익힐 겁니다. 가시죠. 이해하자. 첫 번째, 평균 주변에 더 많은 데이터가 있을 거야. 이해하죠. 그럼 평균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1시그마 안에는 약 68.3%에 들어갑니다. 무조건. 평균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2시그마, 표준 편차의 2배죠. 그 안에는 약 95.4%. 평균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안에는 약 99.7%가 들어갈 겁니다. 왜? 평균 주변에 더 많은 데이터들이 있을 거니까. 그치? 그럼 이런 것들이 문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요, 이렇게 주어져요. 좌우대칭이에요, 선생님. 좌우대칭인데 여기 평균 있죠. 평균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표준 편차만큼, 평균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또 표준 편차만큼, 평균에서 또 오른쪽으로 표준 편차만큼 가면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양들은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0.3413, 0.4332, 0.4772 이런 것들, 그래서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들을 한번 풀어갈 겁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상황입니다. 상황. 지금까지 한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수학적인 표현을 보면 굉장히 낯설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들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맞아요. 조별림 학생이 퍼센트 안 외워도 돼요. 그래서 퍼센트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임별은 학생도 퍼센트 안 외워도 돼요. 퍼센트 외우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퍼센트를 외우는 게 아니라 평균 주변에 많다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능지수라는 거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IQ라는 건 평균이 100이에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1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능지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이랬어요. 평균이 100입니다. 지능지수가 100 근처에 100에 가까운 IQ가 나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제 표준 편차만큼 움직입니다.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15만큼 가서요. 여기 115가 있어요. 또 오른쪽으로 15만큼 가서요. 여기 130이 있습니다. 또 오른쪽으로 15만큼까지 가서 여기 145가 있어요. 됐지? 그래서 100, 115, 130, 145 이런 애들은 얘가 평균이야. 여기가 평균보다 표준 편차만큼 더한 거죠. 여기가 평균에서 표준 편차만큼 2배 더한 거고요. 평균에서부터 3시그마 이렇게 간 거야.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양은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얘들이 딱 정해져 있는 거야.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까지 약 34%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100에서부터 115 사이에 지능지수가 나오는 사람은요, 약 34%예요. 선생님, 그럼 100에서부터 130까지는요, 여기는 약 47.47%라고 할까요? 약 47%예요. 그 다음 만약에 여기 평균에서부터 3시그마까지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약 49%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까지 정해져 있어요.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근사값들을 생각을 하고 나면요, 이제 왼쪽에 있는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갑시다. 지금 저런 그림 그리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냥 계속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지능지수가 100 이하인 사람 몇 %나 될까? 지능지수가 100 이상인 사람 몇 %가 될까? 이런 것도 그냥 느껴져야 돼요.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니까 이거 50%야. 이거 50%야. 자연스럽죠. 그럼 선생님, 평균에서부터 마이너스 15, 플러스 15
표준 편차만큼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약 68%일 거야. 그냥 근사값으로 계산합시다. 70에서부터 130 사이, 70에서 130 플러스 마이너스 2시그마. 그럼 얘는 약 94%.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는 약 98%, 뭐 이렇게 근사값으로 이제 가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IQ가 115인 사람은요? 그럼 IQ가 115인 사람은 여기가 34%, 아래에는 50% 있으니까 상위 16% 정도 되는 친구네요. IQ가 130인 친구는요, 47%에 50% 있으니까 97%, 상위 3% 되는 정도 친구. IQ가 145예요. 그러면 상위 1% 정도 되는 친구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느끼는 겁니다. 정규분포 느껴보기. 그냥 지금 친구들 전부 다 느껴집니다 이야기하는데 그냥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고요. 그냥 느끼시고 하면 됩니다. 평균 주변에 많이 밀집해 있어요. 이런 느낌들. 이제 문제들 한번 풀어봅시다. 제가 이게 라이브를 처음 하니까요, 뭔가 계속 눈이 가요. 제가 눈이 그래도 조금 작은 편이라 제가 지금 눈동자가 잘 안 보일 텐데 저 옆에 굉장히 채팅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친구들 그 이름이 잘 보이진 않아서요, 한 명 한 명씩 제가 불러드린다는 게 조금 아직 서툴러요. 우리 학생들이 좀 이해를 해주세요. 개념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개념 문제랑 기출 문제랑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 내용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길이는 평균이 10cm입니다. 체크. 그리고 표준 편차가 0.6cm입니다. 그런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뭐가? 제품의 길이가. 그러면 이 제품의 길이라는 게 확률 변수 x죠. 얘는 평균이 10이에요. 표준 편차가 0.6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니? 제품의 길이라는 건 말이야, 10배 가까운 애들이 많아, 이런 이야기야. 10에 가까운 애들이 많아요. 근데 10에서부터 표준 편차만큼 플러스 마이너스, 또 표준 편차만큼 플러스 마이너스, 또 표준 편차만큼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면 그 안에 있는 데이터 양들은 정해져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10에서부터요, 여기 표준 편차만큼 가요. 10.6이야. 또 표준 편차만큼 가요. 11.2죠. 표준 편차만큼 가요. 11.8입니다. 얘들이 뭐니? 평균인 m과 m 플러스 시그마, m 플러스 2시그마, m 플러스 3시그마 이런 정체인 거죠.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넓이들이 이렇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평균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시그마만큼까지 갔습니다. 이 사이에 0.3413만큼 있어. 평균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표준 편차의 2배만큼까지 갔어요. 그럼 이 안에 0.4772만큼 있는 거죠.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의 3배만큼 갔습니다. 여기에 0.4987이 있는 거야. 그럼 이런 것들 가지고 퍼즐 맞추듯이 넓이라는 걸요, 그냥 더하고 빼고 이런 계산들만 계속 해주면 됩니다. 지금 문제를 보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어요. 가시죠. 1번, 2번, 3번 세 개 한번 해볼게요. 8.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에요. 8.8보다. 그럼 8.8라는 건 어디에 있니? 평균에서부터 왼쪽으로 1.2만큼 가는 거죠.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 왼쪽으로 표준 편차만큼 2칸 가는 거네. 여기 왼쪽도 그대로 있을 테니까 여기 9.4가, 여기에 8.8이, 그리고 여기에 8.2가 이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8.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와우, 0.4772에 0.5를 더하면 0.9772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지금 9.1부터 10.6까지예요. 9.1. 9.1은 왼쪽으로 0.9니까 표준 편차의 1.5배. 그치? 그리고 오른쪽으로 0.6이니까 표준 편차 한 칸 가는 거지. 얘들 둘 더해주면 되겠네요. 0.3413이랑 그 다음에 0.433이랑 얘들 더하면 0.7745가 되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8.2부터 10.6까지입니다. 8.2는 왼쪽으로 3칸, 10.6으로 오른쪽으로 1칸, 그러니까 몇 칸인지만 셀 수 있으면 돼요. 3칸, 1칸 더해주면 얘가 0.8400 이렇게 나오겠네요. 평균에서부터 그냥 몇 칸씩 떨어져 있는지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냥 문제는 단순하게 이 정도 수준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개념 문제를 하나 풀어봤고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다들 이거 수능 특강 문제예요? 아니면 뭐 답도 이렇게 같이 불러주고 하는데, 제가 이제 푸는 동안에 여러분들도 먼저 풀어보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황별식 학생이 계속 느껴집니다 하는데 지금 키보드에서 손 잠깐 떼시고요. 먼저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내 개념 문제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수능 특강에서는 이제 저도 아쉽지만 수학 1을 함께 했지만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도 이제 수능 개념 이야기들만 잘 들었으면요, 이 수능 특강 문제들도 우리 다 풀 수 있어요.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되는지. 그러니까 77쪽 예제 2번으로 갑니다. 그냥 교환만 계속 보시면 돼요.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아, 좌우 대칭이겠구나. 평균인 m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겠구나. 그런데 표준 편차가 얼마니? 그걸 모르는 거지 지금. 가와 나 조건만 가지고 이걸 찾아보래요. 그냥 그리는 거죠. 한번 그려볼게요. 계속 크게 그려달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여기가 평균인 m입니다. 근데 얘가 이런 거야. 40부터 48까지, 72부터 80까지 확률이 같대요. 확률은 뭔데? 확률은 넓이거든요. 넓이. 아, 넓이야. 그래서 넓이가 서로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좌우 대칭인데 그냥 덧셈이에요. 맞아요. 오별한 학생. 맞으면 그냥 덧셈이. 그냥 덧셈이니까 편하게 하시면 돼요. 40부터 48까지. 지금 이 길이가 8이잖아. 72부터 80까지. 여기도 지금 길이가 8이잖아요. 구간의 길이는 똑같은데 넓이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아, 여기 40부터 48까지랑 그리고 72부터네요. 80까지랑 이 넓이가 서로 같대. 그럼 조건 가에서 얘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뭘까? 기억합시다. x가 별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랑 x가 별보다 하트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서로 같대요. 그럼 별이랑 하트 기준으로 바깥에 있는 애들이 짜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으면 아이들 대칭성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별이랑 하트랑 둘의 평균이 얘가 m, 대칭축이 나타나는 거죠. 그지? 그럼 이걸 보는 순간에 아, 40이랑 80의 평균 혹은 48이랑 72의 평균, 와우, 여기 있는 m은 말이야 60이야,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다. 이게 조건 가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지요. 그럼 조건 나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60에서 왼쪽으로 4만큼 오른쪽으로 4만큼 갔어요. 그려봅시다. 왼쪽으로 4만큼 갑니다. m-4. 오른쪽으로 4만큼 갑니다. m 플러스 4. 아, 딱 잘랐는데 확률이 누가? 넓이가 0.68이래. 그럼 여기가 당연히 0.34. 여기도 0.34. 누군데? 60에서 4 뺀 거 56이구나. 60에서 4 더한 것 64구나. 와우, 오케이. 그럼 56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x가 56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0.34의 대칭성 있으니까 0.5 더해서 0.84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제가 처음에 노베이스도 괜찮아요 라고 했지만, 제가 처음에 계속 우리 학생들이 이제 불안해 했을 거예요. 근데 듣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칸 나눠서 퍼즐들 그냥 더하고 빼고 하면 되는 거죠. 내 마음의 별. 이거 굉장히, 선생님 너무 별로예요. 내 마음의 별로. 이거 굉장히 심쿵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규분포에 대한 수능 특강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봤고요. 이제 이 내용들을 가지고 표준화라는 걸 합니다. 넓이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확률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넓이를 가지고 확률을 구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죠. 나는 저런 넓이를 구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수학자들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표준 정규분포 표라는 게 교과서 제일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표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기준, 표준화를 해줘야 되는데,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 다른 그 수많은 표준 정규에 대해서 얘들 가장 기준이 되는 건 누굴까? 그러면 기준,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그런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표준 정규분포. 제일 간단한 형태인 거죠. 아, 확률 변수 x라는 건 말이야 정규분포를 따라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애들. 이게 제일 기본 형태예요. 그냥 평균이 다르게 주어져도요, 저렇게 나는 고쳐내야만 된다고요. 어떻게? 표준화라는 걸 가지고 한번 가봅시다. 아, 계속 선생님 어디 가세요? 제가 계속 가봅시다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학생들이 선생님 계속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네. 지금 이게 이 처음에 주어진 거는요, 평균이 이렇게 m이에요. 그럼 생각해봐. 평균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시그마만큼, 또 오른쪽으로 시그마만큼 이렇게 쭉쭉쭉 가면요, 지금 이렇게 생긴 거야.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달라지더라도 이 안에 넓이는 변하지 않아요. 넓이가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 얘들을 어떻게 바꿔낼 수 있을까? 우선은 평균을 0으로 만들고 싶어요. 평균을 0으로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평균이 m이거든요. 전부 다 m만큼 빼버리는 거야. 아, 확률 변수 x에서 m만큼 빼버리자. 그럼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그대로 되겠지. 무슨 말이니? 가운데가 m, 여기 m- 시그마, m-2 시그마, m 플러스 시그마, m 플러스 2 시그마가 있어요.
지금 학생들이 이걸 그냥 외우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또 이야기하네요. 느껴봅시다. 여기에서 전부 다 n만큼 빼요. 그럼 n만큼 빼면 어떻게 되니? 여기가 0이 되죠. 여기가 시그마가 되고 여기가 2시그마가 돼요. 얘가 마이너스 시그마가 되고 마이너스 2시그마가 돼요. 누가 x 마이너스 m이. 아, 원래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였는데 n만큼 빼고 나면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그냥 시그마가 되는군요. 이렇게 n만큼 뺐어. 그대로 모양은 오는 거죠. 모양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시그마가 되고 여기가 2시그마가 되고 마이너스 시그마 마이너스 2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죠? n만큼 빼고 나면 x 마이너스 m 했을 때 저런 모양이 되는 거지. 근데 표준 편차가 아직 마음에 들지 않아요. 표준 편차가 시그마가 아니라 나는 1이었으면 좋겠어. 어떻게 할까? 시그마로 나눠주면 되죠. x 마이너스 m을 시그마로 나눕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원하던 평균 0, 표준 편차가 1, 오케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아, 시그마로 나누면 얘가 1이 되고 2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와우, 우리가 원하던 모양. 정규 분포입니다.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네요. 이제는 모양이 달라지겠죠. 모양이 달라지지만 평균은 0이야. 쭉 이렇게. 아, 여기가 0이야?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오케이. 표준화라는 건 말이야. 알고 보니까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 몇 칸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더라.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의 2배만큼 이 넓이나 표준화하고 났을 때 0에서부터 2까지의 넓이나 똑같더라는 거죠. 그럼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예요. 근데 이제는 새로운 확률 변수를 만들 거야. x에서 평균을 빼고 시그마를 나눴습니다. 얘가 확률 변수 z가 되는 거죠. 아, z라는 건 말이야.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정규 분포야.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예요. 지금 우리가 처음에 정규 분포라는 걸 배웠습니다. 뭐예요? 평균 주변에 더 많은 양들이 밀집해 있어요. 근데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양, 그 안에 들어있는 상대적인 위치 이게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걸 표준화하려고 하면 x를 빼고 나서 그리고 시그마 m을 빼고 나서 시그마로 나누어 주는 순간 이제는 드디어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정규 분포로 바뀌어요. 이제는 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윤별호 학생도 이게 지금 개념이 헷갈릴 수 있어요. 비슷한 용어가 너무 많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비슷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념은 낯설고 용어들이 막 넘쳐나. 근데 듣다 보면요 헷갈려.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 뒤죽박죽이 돼요. 뭘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직접 정리해 보지 않으면. 직접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정리해 보고 나면요 전혀 별거 아닙니다. 그냥 칸 가지고 칸 나눠서 넓이 계산은 아까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더하고 빼고 이것만 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이 내용들 바탕으로 의미를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봅시다. 왼쪽에 있는 게 정규 분포입니다. 평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에요. 지금 이제 굉장히 쉽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지금 막 열심히 이제 응원해 주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리고 먼저 들었던 친구들은 굉장히 쉬울 거예요. 이게 처음과 두 번째가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었던 친구들은 정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근데 이제 처음 듣는 친구들은 조금 낯설겠지만 우선 한번 들어놓고 나면 다음번에 들을 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표준 정규 분포. 근데 왼쪽에서 했던 정규 분포와 오른쪽에서 했던 이 표준 정규 분포 사이에서 이 흐름, 이 연결고리만 느끼시면 돼요. 이렇게. 아, 여기 평균에 대해서 좌우 대칭입니다. 근데 평균에서부터 만약에 오른쪽으로 표준 편차의 2배만큼 갔어요. 그러면 이 넓이나 얘를 표준화했을 때 평균이 이제 0이에요. 근데 오른쪽으로 이제 2칸 갔어. 이 넓이가 서로 같아요. 평균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시그마만큼까지 갔어요. 그럼 0.3413. 0과 1 사이. 표준 편차에 1.5배만큼 갔을 때, 2배만큼 갔을 때, 혹은 3배만큼 갔을 때 그 각각의 넓이들이 확률을 의미합니다. 표준화하고 나면 몇 칸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야. 오별현 학생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감사합니다. 이제 넘어가서 문제들 한번 풀어볼게요. 갑시다. 개념 문제. 확률 변수 Z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해서 다음을 구하시오.
Z가 평균이 0이에요. 표준 편차가 1입니다. 그러면 0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니? 그 사이에 넓이들이 주어져 있는 표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선생님 오른쪽으로 한 칸만큼 가고 오른쪽으로 두 칸만큼 가고 오른쪽으로 세 칸만큼 가고 그 사이에 넓이들 얘가 0.3413이에요. 두 칸만큼 가면 0.477입니다. 세 칸만큼 가면 다시 0.4987이에요. 그럼 칸이랑 보고 그냥 그대로 얘들을 더해 주시면 돼요. 빼주시면 돼요. 갑니다.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예요. 왼쪽으로 두 칸 간 거야. 오른쪽으로 한 칸 간 거야. 근데 얘네들이 대칭성이 있으니까 0부터 2까지랑 0부터 1까지랑 더해주면 되겠죠. 0.477이. 그리고 0.3413 둘을 더하면 0.8185가 됩니다. 1번. 2부터 3까지는 어때요? 2부터 3까지는 한 방에 구해낼 수는 없습니다. 항상 0부터 세셔야 돼요. 그러니까 0부터 3까지에서 0부터 2까지를 빼버려 항상 대칭 축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0부터 3까지 얼마? 0.4987. 근데 0부터 2까지 얼마? 0.477이. 그럼 둘을 빼는 순간에 0.025가 되네요. 세 번째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A부터 1.5까지 그 안에 넓이가 0.9104래요. 근데 항상 대칭축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대칭축을 기준으로 0부터 1.5까지 여기네. 0.4332. 그럼 네모 더하기 0.4332가 얘가 0.9104가 되더래요. 그럼 네모에는 얼마가 들어가야 되니? 네모에는 0.4772. 오케이. 여기 보이네요. 0.4772. 0.4772에 0.4332를 더해야 저 값이 나오더래요. 그럼 0.477을 어떻게 찾습니까? 왼쪽으로 두 칸 간 거네요. A는 마이너스입니다. 앞에서 했던 우리 기본 개념 문제랑 지금 하는 이 개념 문제랑 똑같죠? 똑같은 내용들 이제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진짜 실전으로 갑니다. 지금 우리가 1시간 동안 들은 내용 가지고 정말 문제 풀 수 있어?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분명히 약속을 드렸잖아요. 통계라는 단어는 결국에 우리가 수능 시험장에 가면 한 문제 혹은 두 문제가 무조건 나와요. 근데 그 문제를 반드시 맞추어 드리겠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2020학년도 대수능 나영의 13번 문항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읽는 걸 보면서 상황을 생각을 해요. 어느 농장에서 수확하는 파프리카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의 무게를 딱 쟀는데 평균이 180g입니다. 그러니까 잴 때마다 다르죠. 어떤 건 180보다 클 거고 어떤 건 180보다 작을 겁니다. 근데 표준 편차가 20이래요. 오케이, 그리자. 평균이 180, 표준 편차가 20이네. 누가? 파프리카 한 개의 무게가 확률 변수 x.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180이고 표준 편차가 20입니다.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을 그렸어요. 여기가 180이야. 180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지금 0.5, 0.5 넓이가 똑같을 겁니다. 좌우 대칭이니까. 그치? 근데 여기에서 190 이상, 210 이하 이랬어요. 확률 변수 x가 190 이상 이고 210 이하일 확률은 얼마니? 이것은 이번에 지금 여러 학생들이 이거 수능에서 이번에 본 적 있어요. 이번에 수능에서 틀렸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네요. 지금 저보고 파프리카 닮았다고 한 거예요? 수확하는 파프리카 이게 저예요. 이거? 아닌가? 이게 지금 수확하는 파프리카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스스로 놀래가지고 제가 머리 가지고 파인애플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파프리카 한 개의 무게 제가 실수했네요. 지금 이제 190부터 210까지 이랬어요. 여기 190 끊었어. 여기 210 끊었어. 여기 넓이 구해달라는 이야기죠. 그럼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 온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평균이야. 표준 편차가 20이잖아. 오른쪽으로 10만큼 갔네요. 평균의 0.5배. 맞아요. 오른쪽으로 30만큼 갔네요. 평균의 1.5배입니다. 표준화하고 나면 말이야. Z는 X-M을 시그마로 나누는 이런 표준화를 하고 나면 말이야.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 표준화 되는데 그때 얼마만큼 떨어져 있니? 오른쪽으로 0.5만큼. 그리고 오른쪽으로 1.5만큼. 오케이, 넓이 구해달라는 이야기죠. 뭐 보고? 표 보고. 0부터 1.5까지 0.4332. 0부터 0.5까지 0.1915. 0.4332에서 0.1915를 뺍니다. 그럼 0.22417 이렇게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기출문제 어때요? 이게 수능에 3점짜리였어요. 근데 이게 수능에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맞추어 주셔야 됩니다. 실수 없이.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전 파프리카를 저보고 이제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건 줄 알고 순간 움찔했어요. 이게 기출문제 2018학년도 대수능으로 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번에도 이제 대칭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의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우선 그리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려놓는 거예요. 좌우대칭의 종 모양으로.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m이구나. x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는구나. 근데 조건들이 있습니다. 3에서 딱 잘랐어요. 3의 오른쪽입니다.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넓이죠. 넓이가 얼마래? 0.3이래요. 근데 또 3부터 80까지 이 넓이도 0.3이래요. 0.3? 근데 여기 m을 기준으로 한쪽은 얼마예요? 한쪽은 0.5죠. 이쪽도 0.5죠. 그럼 0.5, 0.5인데 0.3이 되려면 이쯤에 있겠네. 한 여기쯤에 잘라볼까요? 3. 그래서 넓이입니다. 이 넓이는 말이야 0.3이라는 사실을 나는 알아. 근데 또 뭐가 있어요? 80? 여기 80 있어. 3이랑 80 사이에서도 이 넓이가 0.3이래요. 그럼 0.3인데 대칭축이 있으니까 여기 이 부분 0.2네? 그럼 여기 이 부분 0.1이네? 오케이. 0.3, 0.2, 0.1, 0.4 이거 뭐 퍼즐 맞추는 거잖아요. 그냥 숫자 더하고 빼는 거. 근데 이걸 보고요. m과 시그마를 맞추어 보래요. m은 얼마니? 시그마는 얼마니? 밑에 있는 이걸 보고 0부터 2.5까지 이거 느껴져요? 표준화하고 나면 여기 0에서부터 0.25까지 그리고 0에서부터 0.52까지 얘들 주어져 있는 거죠. 0에서부터 0.25까지가 0.1입니다. 0에서부터 0.52까지가 0.2니까 여기도 또 0.1인 거죠. 얘를 보고 넓이가 0.2라고? 여기도 넓이가 0.2인데 넓이가 0.1이야. 여기도 0.1인데 오케이.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의 0.25배만큼 떨어지면 그 넓이가 정해진 거죠. 평균에서부터 넓이의 0.52배만큼 표준 편차의 0.52배만큼 떨어지면 넓이가 주어진 거예요. 여기 있는 얘 m-0.52 시그마구나. 누가? 3이. 여기 있는 얘 평균에서부터 오른쪽으로 0.25 시그마만큼 간 거구나. 82. 이 식만 세우면 이제 끝나는 거죠. 뺄까요? 아래에서 위에 걸 뺍니다. m이랑 m이랑 없어지고 그럼 0.77 시그마는 77이에요. 따라서 시그마는 얼마니? 시그마는 100입니다. 오케이. 표준 편차 알았습니다. 시그마 자리에 100 쏙 들어가는 순간에 평균인 m은 얼마? 평균인 m은 55가 되겠네요. 그래서 m과 시그마를 아니까 m 플러스 시그마 155입니다. 지금 이제 통계단원에서요. 제가 어쨌든 시험 문제가 하나 혹은 두 개가 꼭 나올 거야. 근데 이제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정규분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표준화하는 이야기예요. 정규분포랑 표준화에서 이 느낌만 여러분들 느끼고 있으면 이 넓이라는 건요. 그냥 더하고 빼고 이 계산들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하고 빼면서 넓이 계산하는 거 하나 기억해 두자. 그리고 남아있는 2교시와 3교시에서는 이제 통계적 추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할 겁니다. 아직 굉장히 많은 친구들 지금 계속 채팅 올려주고 있는데요. 저도 빠르게 손만 씻고 와서 또 여러분들이랑 이제 5교시, 6교시 계속 할 겁니다. 첫 번째 시간 우리 정규분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표준 정규분포에 대한 이야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박이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5교시에서 뵙겠습니다. 정종영이었습니다.